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갓벨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다는 이미 갓벨리에 대해서 생고쿠의 직접적인 언급 이외에도 많은 떡밥들을 남겼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곳저곳에 뿌려진 떡밥들을 하나씩 조합하며 갓벨리 사건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로서 갓벨리 사건은 생고쿠의 대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갓벨리 섬에서 록스 해적단을 막기 위해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고 막아낸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록스 해적단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이 해적단은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돈벌이 하나만을 위해 모이고 탄생한 개성 강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선장인 록스의 풀네임은 록스티 지백으로 로저와 같은 D의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필두로 현재 거물급으로 평가받는 흰수염, 빅맘, 카이도, 금사자 시키가 선원으로 있었습니다. 원피스 팬들이라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여기서 갓벨리 분석의 첫 번째 궁금증. 그 이름만 들어도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이 집단이 어째서 갓벨리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곳곳에 퍼즐처럼 퍼져있는 간접적인 떡밥들을 하나씩 조합해야 합니다. 우선 세계의 왕을 목표로 하는 록스는 세계의 금기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기란 고대의 정보인 포네그리프이며 공백의 100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던 오하라 섬은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면서 공백의 100년과 라프텔 그리고 고대 왕국에 대해 너무 깊이 알아낸 나머지 섬 자체가 해군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리게 되었죠. 즉 록스는 세계 정부가 극도로 숨기고 싶어하는 고대의 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 록스는 어떻게 고대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루피 나이 19살을 기준으로 22년 전 오하라가 포네그리프를 해독했다는 이유만으로 멸망합니다. 하지만 갓벨리는 38년 전 사건이므로 오하라와 록스와의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록스는 도대체 어떻게 고대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무릎에 대한 떡밥은 놀랍게도 로저의 입에서 등장합니다. 로저는 빅맘에게서 빼앗은 포네그리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단순한 문화유산인 줄로만 알고 있던 이 문자들이 사실은 4개가 모이면 어느 한 섬을 가리키게 되고 그곳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이 문자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록스와 로저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4개가 모이면 한 섬을 가리킨다는 말과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면 갓벨리 섬에서 록스와 로저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싸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흰수염과 로저가 만나자마자 동시에 외친 말로써 그 시절 해적들의 싸움에서 가장 큰 이유는 보물 쟁탈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저는 록스에게 승리함으로써 승기를 잡게 된 로저는 록스 해적단의 보물을 빼앗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때 빅맘이 소유하고 있던 포네그리프를 복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가지 정보를 획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빅맘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빅맘은 D일족도 아니며 포네그리프 또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 또한 가설을 설정해보자면 록스는 D일족으로서 자신의 일족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거를 한 가지 제시해보자면 어인섬 에피소드에 등장한 반더데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입으로 구전되는 전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시라오시 엄마가 총에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라오시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해왕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반더데켄의 대사로서 까마득히 먼 옛날 믿기 어려운 재능이 바다에 있으니 해왕류마저 복종시키는 인어공주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 전설을 쫓아 해저로 향한 초대 반더데켄. 이 전설의 진위는 우리 일족이기에 알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며 시라오시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만화책 원피스 625화의 소제목인 계승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 내용으로서 계승되지 않는 의지라는 것은 초대 반더데켄이 인어공주를 찾기 위해 바다로 향했지만 그 본래의 뜻은 탐욕을 위한 수단이 아닌
좀 더 숭고한 뜻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곳곳에 등장하는 이 계승되는 의지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프랑키가 고대 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를 태워버릴 때 등장하게 되는데, 플루톤의 설계도 이외에도 그 제작자의 의지 또한 계승되어 내려져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더데킨은 인어공주의 전설만 알고 있을 뿐 초대 반더데킨의 의지를 전혀 계승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록스 또한 딜족 대대로 내려져 오는 어떤 전설이 존재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모습에서 반더데켄처럼 의지는 계승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을 통해 록스는 D의 전설을, 빅맘은 포네그리프를 서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물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번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전설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로드 포네그리프 4개가 전부 있다고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이상 그곳이 교차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천룡이를 잡아 마지막 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네그리프를 금기시하는 세계 정부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굳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룡인이 말이 좋아해서 내려온 갓벨리 섬을 노렸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록스의 적당과 거프가 피 튀기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갓벨리는 여기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더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소쿨한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